자,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해서 7, 8월 종합 모고 영어학 파트 강의, 영어학 모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첫 출발점, 본격적인 모고 시즌의 첫 출발점에서의 영어학 지수, 영어학 임용 지수를 여러 과목에 걸쳐서 두루 알아보는 의미에서 이제 전 범위 모고로 출제를 했고, 이 중에 일부 문항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 기출의 그 느낌을 좀 반영한 문제를 몇 개를 넣어봤어요. 그렇다고 작년 기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답을 다 외웠을 테니까. 작년 기출에서 충분히 변형, 그렇죠. 변형은 다 줘서 특히 A형에서 한번 그런 걸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인데, 영어학은 이제 영규와 마찬가지로 전범위 모의고사랑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가 병행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전범위 모의고사였으면은 참고로 제가 간단히 적어드리겠습니다. 영어학이 영역별 모의고사로 나오는 것은 문학 시간에 썼던 거 치웁시다. 지금 버지니아 울프 두려워할 때가 아니니까 영어학은 2주차, 그러니까 2주차하고 4주차하고 6주차, 그 다음에 7주차입니다. 8이 아니라 2, 4, 6, 8이 아니라 2, 4, 6, 7주차가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2주차에는 음성학, 의문론, 2주차에는 음성학, 의문론 파트를 저희가 시험법을 삼고, 4주차에는 형태론하고 문법, 4주차에는 형태론, 문법, 또 나중에 지금 좀 알려드릴게요. 6주차에는 이제 통사론, 통사론하고, 그 다음에 7주차가 의미 활용론, 요렇게 해갖고, 의미 활용론, 요렇게 해서, 이렇게 2, 4, 6, 7주가 영어학은 영역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요거 2주차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어플라이드, 음성학 의문론은 어플라이드에서 한 3개 정도 챕터를 발췌해서 시험 범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러블이라는 챕터 있어요. 어플라이드 책에 실러블이라는 챕터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스트레스 앤 인토네이션에 관한 챕터 있어요. 실러블에 관한 챕터, 스트레스 앤 인토네이션에 관한 챕터.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포네틱스라는 것도 있고 포놀로지라는 또 챕터가 있어요. 이 책 제목도 포놀로지지만, 그래서 앞에 챕터 중에 포놀로지라고 하는 챕터, 앞에 챕터 포놀로지라는 챕터랑 조금 뒤에 챕터 중에 실러블즈, 그 다음에 좀 많이 뒤에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에 관한 거, 요 3개의 챕터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험지를 구성하기도 하고, 요건 제가 이제 다음 주 지스쿨에 이 부분 강의록, 옛날 이 원서 특강 많이 했었는데 원서 특강 강의록을 그 챕터에 관한 부분을 올려드리고, 파일로 직강생분들도 여기 그 요약 파일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건 좀 빨리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서 한번 어플라이드 책 원서 정리하는 데도 활용하시고, 다음 주 보고 예비적인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런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론이랑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형태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굳이 특정한 원서를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수준의 책임 다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여전히 문법은 이제 TG나 SG 같은 책, TG, SG 같은 책이 중요한데, SG 같은 책에서는 역시 8장이나 16장 이런 데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사론에서는 특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냥 무식하게 씁시다, 그냥 특포. 특포 같은 경우 지난 5, 6월 문풀에서 한 4장, 5장까지는 제가 출제 범위로 써먹은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포에서 다시 4장이라든지 특포에서 4장이라든지 4, 6, 8로 갑시다. 이번엔 특포 4, 6, 8 위주로 이번에 7, 8월 6주차 영어학 모고는 특포 4, 6, 8 위주. 이것도 제가 5주차쯤에 특포 4, 6, 8장 요약 파일을 다 여러분들한테도 메일로 보내드리고, 똑같은 그 파일을 인강생분들은 지스쿨에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걸로 다 예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론, 활용론은 굳이 특정 원서가 필요 없고, 요건 제가 알아서 만든, 제가 알아서 만든 그냥 요약본, K 요약본이라고 합시다. 제가 알아서 만든 요약본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7주차니까 6주차쯤에 이걸 또 드릴 테니까, 그걸로 사전 예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7, 8월 달 영어학 모고는
반절은 전범이 좀 실전성이 강한 모고가 되지만 나머지 반절은 영어학도 엄연히 영교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분야예요. 또 지식 이해와 암기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를 설정해 놓고 요 진도에 맞는 지식들만 여러분들이 이번 7, 8월 모고 기간에 다 완벽 숙달, 다 암기할 정도로 숙달 하시더라도 영어학 전반적인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놓은 주요 원서들의 챕터들이 이 시험에 많이 인용되기로 소문난 이 원서들 중에서도 또 유독 많이 인용되는 챕터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만 완벽히 내 걸로 다 외울 정도로 가끔 쓰시는 표현으로 다 씹어먹을 정도로 다 꿰고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자체로 영어학 지식도 무지하게 많이 늘게 된다. 요거 좀 참조해 주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영어학 또 첨삭 이런 것들은 아까 나눠드린 그 수강생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이제 A형부터 영어학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문제는 그 A형의 3번 기입형부터 시작되는데 요건 제 1, 2, 3월 그 이론 강좌, 우리 학원에서 했던 그 이론 강좌에 나오는 본문 내용인데 한마디로 그 데리베이션에 관한 지문입니다. 우리 작년 기출에서도 데리베이션 얘기 나왔습니다. 형태론에. 그래서 오늘의 영어학 A형 문제는 작년 기출을 은근히 좀 뭔가 카피하려는 듯한 하지만 물어보는 항목은 좀 다른, 그렇죠? 카피하려는 듯한 느낌만 주고 물어보는 항목은 좀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출에 익숙해져 있는 그 정도도 살짝 떠보려고 했던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리베이션이라는 게 뭐냐? 여기 밑에 있는 단어 트리들, 문장에만 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왜 형태론 기출에서도 트리가 나왔죠, 여러분들? 형태론도 트리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작년 기출에도 나왔듯이 뭡니까? 통산어뿐만 아니라 형태론도 트리로 분석할 수 있다. 이거 좀 아시기 바라고요. 여기 트리에서 보듯이 데리베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기본 단어에다가 그 서픽스, 어픽스, 프레픽스, 즉 접두어, 전미어, 주로는 이제 전미어죠. 주로는 전미어고 좀 드물게는 접두어 이런 걸 붙여가지고 기존 베이스 단어를 새로운 품사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품사가 아니면은 의미를 좀 더 달라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데리베이션이다. 예를 들어서 트리 이제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개 중에서 트릿먼트는 트릿이라는 베이스 단어에다가 먼트라고 하는 어픽스, 즉 접사 중에 서픽스, 전미사 이걸 붙여가지고 이제 뭡니까? 동사를 명사로, 그렇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시는 이런 작용으로 이렇게 단어를 늘려가는 거, 요게 그 뭡니까? 데리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트릿에다가 먼트를 붙임으로써 동사가 명사로 이렇게 품사 전환이 일어났죠. 그런데 옆에 있는 unkind는 뭐냐? kind라는 베이스 단어에다가 on이라는 접두어죠. 접두어. 이번엔 전미어 말고 on이라는 접두어를 붙였더니 품사는 안 변했어요. kind도 형용사, unkind도 형용사, 품사는 안 변했지만 뜻은 반대 뜻으로 나름 의미 있는 변화. 그렇죠? 그 단어 뜻에서는 나름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정도만 돼도 품사는 안 바뀌어도 단어의 주요한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는 데리베이션이라고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뭐가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 데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런 것도 돼요. 기본 단어에 접두어, 전미어 붙여서 품사 바꾸거나 단어 뜻에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단어 뜻에 주요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기존 단어의 뜻을 아주 새롭게 아주 다른 뉘앙스, 다른 어감의 뜻으로 확 바꿔버리는 그런 변화도 데리베이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인 예로 라이터라는 데리베이션 단어입니다. 이게 라이트라는 동사에다가 er이라는 전미어 촥 붙여가지고 라이트 글 쓰다 뭐뭐하는 사람 해서 이 두 개의 형태소죠. 라이트라는 단어 겸 형태소에다가
ER이라는 전묘 형태소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그래서 글 쓰다 더하기 멋많은 사람 해서 글 쓰는 사람 이렇게 또 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뜻에 좀 더 혁혁한 변화, 좀 더 큰 변화가 있어서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즉 작가, 프로페셔널한 오서, 프로페셔널 오서, 즉 전문 작가의 뜻이 되더라. 그렇죠. 라이터가 누구나 인간은 다 문자만 깨치면 그렇죠. 문자 깨치고 펜 잡을 줄 알거나 요새 같으면은 스마트폰 화면 터치할 줄 알거나 그러면 인간은 문자 깨치고 스마트폰 터치만 할 줄 알면은 요새는 다 누구나 글을 쓰는 사람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직업을 전문 작가로 할 수 있는데 라이터에는 단순히 글 쓰는 사람 말고 그러한 전문 작가의 뜻도 이건 좀 큰 변화죠. 뜻 변화 중에서 그런 것도 있더라. 이럴 때는 뭐냐? 라이트라는 모핌하고 ER이라는 전미어 모핌하고 각 모핌들이 갖고 있는 뜻을 단순 조합해 갖고는 전문 작가, 생업으로서의 작가라는 뜻은 안 나온다. 이게 바로 마지막 단락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 몰핌즈가 들어가는 게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앞에 컴포넌트 몰핌즈는 성분을 이루어주는 아니면 구성 요소를 이루어주는 그게 컴포넌트입니다. 구성 요소가 되어주는 몰핌들 요것들의 뜻을 조합만 해가지고는 안 나오는 것도 있다. 라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예. 정말 대표적인 거예요, 라이터는. 예. 물론 오서라고도 많이 하지만 라이터가 대표적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이 컴포넌트 다음에 몰핌즈,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되는 모핌들, 그것들의 뜻들의 조합으로부터 프레딕트, 예측되지가 않는다. 예, 예를 들어서 뜻이 전문 작가라는 뜻은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의 뜻만 나오는 거죠. 예, 뭐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쉽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따라가면 의외로 좀 쉽게 풀 수도 있는 요 문제를 틀리신 경우는 말하자면은 좀 불필요하게 어렵게 생각한 경우고 솔직히 모핌이라는 걸 몰라서 틀릴 뿐 없죠. 예, 근데 가끔 이래요. 영어학 문제가 실제 기출에서도 가끔은 이거였나? 이게 겨우 이거였나? 싶은 그런 기입형 문제가 영어학은 은근 많아요. 이게 겨우 이거 물어본 거였는데 나 괜히 어렵게 생각하다 하나 나갔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몰핌즈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옵니다. 역대 기출의 영어학 기입형 답의 패턴을 보면은 몰핌즈도 충분히 답으로 나오고도 남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 이렇게 기본적인 거 나옵니까? 이 정도 레벨밖에 안 내려도 나왔어요. 실제로 다른 과목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뭐 엘로폰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그렇죠. 이게 왜 못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이 작년 기출문제 살짝 본따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작년 기출에서는 이제 B형, 아마 B형 4번이었을 거예요. 작년 기출 B형 4번에서 의문문 그거 나왔어요. 오, 우 발음이 우가 떨어지고 그냥 오인가 뭔가 그거로만 발음 남는 거. 예, 작년에 나왔죠. 그게 뭔가 했더니 같은 단어, 같은 음절, 같은 단어의 같은 형태소의 같은 음절 내에선가 거기 뒤에 뭐 쇼와 뭐 이런 게 왔더니 오, 우 발음이 우 떨어지고 오만 남고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가 작년 뭐죠? 그 기출 B형 4번에 그죠 아마 4번 맞을 겁니다.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무언가가 작년에도 뭐 쇼와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 A형 6번에서도 뒤에 그 어떤 음운 조건인가가 있으면은 앞에 이중모음으로 있던 것이 이중모음 뒷부분 떨어나가고 모음, 단모음 하나로만 남는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인 소재와 답이 다른 그렇죠? 답도 일부는 뭐 쇼와 나오는 건 일부 겹치죠, 여러분들. 쇼와 나오는 건 일부 겹치는데 이것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답이 좀 더 추가돼서 한마디로 이건 작년 기출 플러스 한 2개 정도 알파 그렇죠? 작년 기출 플러스 2개 정도 알파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라는 샘플이에요. 기출 문제를 그때 나온 본문 그대로 그때 나온 그때의 답만 그대로 외워갖고는 좀 확장되는 공부가 안 됩니다. 기출에 A라는 포인트가 나왔으면 A라는 포인트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 포인트를 더 갖다 붙여서 공부를 해줄 수 있으면은 이게 미래의 출제까지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출 정리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하여튼 뭐 11월 둘째 주에 하는 9, 11월 10회차 마지막 모호까지 거의 매회 제가 이렇게 기출 플러스 알파를 하나나 두 개 더 덧붙여주는 그런 문제를 계속 제가 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의문론 하나, 저 뒤에 통사론 하나 두 개 그랬는데 그렇게 한 두 개 정도는 계속 제가 거의 매번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두세 개 더 할 수도 있어요. 완전 새 것도 낼 수 있고, 때로는 반반을 할 수도 있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야, 영교나 영어학이 기출 잘 돌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기출이 좀 더 미래적인 대비도 되는 기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 영어학도 기출 잘, 정리 따따따딱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영어학도 그렇지만 영교는 진짜 기출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영교 같은 경우는 TBP나 펠트 같은 기본 원서 한두 종류 완전히 달달 외우고 거기다가 최근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객관식하고 서답형 기출 완벽하게 다 그 관련 포인트까지 다 외우고 그러면은 올해도 영교로는 거의 90% 이상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굳이 같은 학원 선생님이니까 책장살 좀 해드리면 노량진에 있는 그 많은 강사들 영교론 기출 분석서 중에서는 확실히 그 분야는 우리 권영주 교수님 기출 분석서가 양도 많고 수록된 정보도 진짜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책장사 해드리는 건데 물론 기출 강의는 이미 오래오래 끝났어요. 지금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끝났지만 책이라도 여러분들 구매해 보시면 진짜 타 그 기출 분석서에 비해서 수록된 지식이 참 많구나. 이거 다 하기도 내가 바쁘겠구나, 솔직히. 이것만 다 외워도 진짜 영교는 만점 찍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완전 탑재되겠구나라는 게 진짜 몇 섹션 넘기다 보면 딱 느껴집니다. 어차피 강의는 뭐 지난달에 다 끝나셨는데, 하여튼, 책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합니다. 그럼 그렇고, 이제 책장 다 끝. 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 6번에서는 작년 의문론 플러스 알파 두 개로, 이제 이거죠. 작년 의문론 기출처럼 뒤에 뭔가가 오면은 앞에 이중모음으로 됐던 게 이중모음의 앞에 모음만 남고 뒤에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직접 시험에 안 나왔던 게 좀 더 붙습니다. 먼저 1번은 솔직히 작년하고 많이 닮았어요. 솔직히 1번은 작년에는 주로 오우 발음 갖고 그렇죠. 작년 주로 오우 발음 갖고 많이 놀았지만 여기서는 여기 6의 1번에서는 오우 말고 다른 거 I라든지 아우라든지 A라든지 뭐 다른 이중모음도 많이 넣습니다. 작년엔 주로 작년 주로 오우라는 모음으로 주로 문제 다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좀 넓힌 거예요. 이번 문제는 오우 말고도 I나 A나 아우나 이런 것도 된다. 그런데 이것도 딱 보시면 뭐예요? 예를 들어 fire 같은 경우는 fire 했다가 뒤에 발음 보니까 fire에서 이 떼고 far 뭐 이렇게 이건 미국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coward 할 때 아우 발음했죠. coward에서 아우 발음했는데 역시 뒤에 쇼아가 오니까 아우에 우는 떼고 아만 남아서 그냥 cowar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chaos에서도 A 발음이잖아요. chaos 할 때 K, A 발음인데 이 A라는 이중모음도 뒤에 즉 쇼아가 오니까 역시 A의 E는 떨어지고 E만 남고 그러니까 1번은 작년 기출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여기 1번에서도 작년 기출에 나왔던 오우 발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오우 발음 이렇게 나왔죠? 역시 오우도 뒤에 어가 있으니까 뒤에 발음 우는 떨어지고 오만 남고 그래서 오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같은 패턴이에요. 이중모음이 왔었는데 뒤에 쇼아 발음, 발음이 있으면 이중모음 뒷부분에 쇼아 발음, 발음이 있으면은 이중모음의 두 번째 모음 다 탈락시켜버리고 첫 모음만 남기는 이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모음이 특정한 음운 조건에서 뒤에 부분 떨어지고 그래서 앞부분 단일 모음, 싱글 바월, 딥송이 싱글 바월로 바뀌는 것을 received pronunciation에서는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아마 작년 기출에는 이 용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기출도 사실은 이 스무딩이란 작년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스무딩이라는 개념과 관련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무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 1번에서는 이중모음 다음에 쇼아가 와주면은 이중모음의 둘째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스무딩이 일어난다. 그렇게 쓰면 딱 하고 끝납니다. 역시
답은 쇼화가 된다는 게 이건 작년 기출하고 싱크로율이 좀 있죠. 이 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2번부터는 좀 더 다른 게 있어요. crying에서 cry의 e와 ing 할 때 ing의 e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cry의 e는 떨어지고 ing의 e만 남고 그 다음에 playing도 마찬가지로 play의 e와 ing의 e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play의 e는 떨어지고 플레이에서는 플레만 남고 ing의 ing만 남고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 하나 더 해보면 스노잉도 그렇습니다. 스노잉도 오우 발음이었는데 뒤에 이 발음 때문에 오우에 우가 떨어지고 오만 남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쇼화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맥락하게도 예문이 다 ing 예문이죠. ing 예문에서 이라는 모음, 짧은 이죠. 긴 이는 아니고 ing의 짧은 이가 오면은 그 앞부분 이중 모음들의 후반부 모음은 주르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로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cry란 단어 배웠어요. 우리가 cry란 단어 배우고 더하면은 ing 더하면은 crying 되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이거 궁금했던 것 같아요. cry도 cry 이 있고 ing도 ing에서 이 있는데 왜 선생님은 crying이라고 발음을 안 가르치고 마치 이가 두 곳에 있는 이가 마치 하나밖에 없다는 듯이 그냥 교과서에서 crying이라고만 읽으시는 걸까? 솔직히 저도 중학교 때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80, 90% 정확도를 가지고 거의 이런 고민을 저도 해봤습니다. try도 마찬가지죠. try에도 이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ing 붙이면은 여기도 이 발음이 있는데 그럼 try의 동명사 형태나 진행형은 trying 이렇게 해야 고지식한 어린 중학교 1학년 때 고지식한 마음에 이것은 그럼 trying 이게 맞는 발음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학교 영어쌤도 그러시고 그 뭡니까 교과서 우리 때는 제가 좀 연식이 있었고 우리 때는 뭐 CD나 MP3가 안 했어요. 우리 때는 교과서 영어 테이프였어요. 영어 테이프. 교과서 영어 테이프에서 나오는 원어민 삼촌들 이모들 발음도 그렇고 왜 trying이라고 원어민 선생님들도 안 읽으시고 그냥 마치 이 하나만 있다는 듯이 왜 trying이라고만 읽을까? 어릴 적에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학의 세계에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른바 이 스무딩이라는 하는구나. 뒤에가 이렇게 특히 ing 환경, 이 ing 환경에서 특히나 이렇게 짧은 이가 있으면은 앞에 이중 모음에 있는 이 뒷부분 애들은 소리가 다 죽어버리는구나. 라는 거. 요걸 제가, 저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알았고, 요게 이제, 이는 아니지만은 이 스무딩 이 동네에서 오후를 중심으로 한 쇼화 얘기는 작년 기출에 나왔고, 작년 기출에서 출제 교수님께서 미처 못하신 다른 얘기를 여기다 마저 더 넣어갖고 오늘 문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B번에도 이제 스무딩이 나와요. how old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도 언더고 스무딩이라고 써있죠. 그럼 언더고 스무딩이라고 써있으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how old도 how old 뭐 이런 식으로 how old가 아니라 ad군요. how old도 how old 이렇게 way out도 이제 스무딩이라면 way out 이렇게 go off도 go off 우 빼고 이렇게 되겠죠. 밑줄 친 부분에서 스무딩 일한다니까 밑줄 친 부분에 스무딩 일한다는 말은 밑줄 친 이중 모음들이 뒤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B에 있는 스무딩은 저 위에 있는 1, 2번 스무딩하고 이제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왜 작년에 스무딩 문제에서도 그 답안의 요건 중에서 같은 형태소 내에서 같은 음절이나 단어 내에서 요런 게 답으로 요구됐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작년 그 기출에서도 B-4번 기출에서도 같은 형태소 내 아니면 같은 음절 이런 거 내 이런 식으로 음절인가 단어가 내에서 하도 강의한 지 오래됐으니까 까먹지만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요건 그게 여기에요. 요것은 다른 단어 사이의 스무딩이다. 그렇죠. how는 또 하나의 단어고 스무딩을 촉발하는 오드, 스무딩을 당하는 how가 별개의 단어고 스무딩을 촉발하는 ad가 또 별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어 사이에서의 스무딩이라는 거 우리 작년 기출 답 썼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작년에는 같은 형태소내 같은 단어 안에서내 이런 말 우리가 답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답으로 되는 게 원서 출전도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 찾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번에 이 문제는 뭐다? 작년 기출관련 거꾸로 같은 형태에서 같은 단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단어 사이에서의 스무딩이다. 이건 작년 기출의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게 되고, 그리고 1, 2하고 다른 게 1에서는 스무딩을 촉발하는 조건이 쇼어가 있을 것, 2에서는 짧은 2가 있을 건데, 이건 한마디로 그거죠. 뭐 아라든지 또 아라든지 아나, 영국식 아, 미국식 아, 오 같은, 그러니까 쇼아나 이 말고도 other vowels, 다른 모음들, 쇼아나 그 뭡니까? 짧은 이 말고도 다른 모음들도 역시 스무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 요거가 이제 1, 2번하고 좀 다른 거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찰되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망설였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걸 설마 냈을까 싶어가지고 답으로 이걸 쓰기가 망설였다가 한 번은 감을 잡고도 답을 놓쳤을 그런 확률도 있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 이게. 예. 그런데 또 그런 것도 때로는 답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 그게 가끔은 영어학 답 쓰는 요령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봅시다. 이 A형에서는 8번하고 9번이 지문이 무지하게 깁니다. 솔직히. 무지하게 기는데, 8번은 보시면 알지만은 지문 A는 솔직히 작년에 기출에 나왔던 거, 1, 2, 3, 4번, 1, 2, 3, 4, 5번 예문, 그렇죠? 작년에 기출에 나온 거 1, 2, 3, 4, 5번 예문만 살짝 같은 계열의 동사 범주대에서 예문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제 B 박스 안에 있는, 상자 B 안에 있는 예문은 작년 기출과 싹 바꿨어요. 그리고 작년 기출하고는 이제 답이 나오는 순서도 바꿨고, 제가. 그래서 전형적인 기출 변형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두 개의 영어학 통사론 지식, 두 개의 통사론 지식을 전달하는 게 A번 지문이에요. 첫 번째 통사론 지식은 간단해요. 콘조인, 그렇죠? 첫 단락 밑에서 둘째 줄은 컨조인이란 말, 이른바 코오디네이트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이 컨조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능식 문법이라고 배운 병렬 구조, and, or, but, 앞과 뒤에 이제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말들이 와야 된다는 거, 명사구, and, 명사구, 동사구, or, 동사구, 이런 식으로 and, or, but의 앞뒤로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한 말들이 불러불러 나와야 된다는 거, 요게 컨조인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코오디네이션이고, 그래서 1의 B가 틀린 것이 뭐냐? or 앞에 the brush는 명사구인데 or 뒤에 very good은 얘는 효용사구나. 이러니까 명사구 or 효용사구 요래버리면 같은 범주가 아니잖아요. 명사구랑 효용사구는. 야, 이러면 땡 비문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거고, 2-C도 마찬가지죠. or 앞에는 an early start 명사구인데 or 뒤에는 to take a taxi 부정사구죠. 부정사구. to 부정사구는 그냥 infinitive clause라고 됩니다. infinitive clause라고 되고, 부정사나 메인 클로즈, 부정사나 메인 클로즈는 작년 기출에 나온 용어 중에 TP라고 돼요. 메인 클로즈, 모문절이나 그다음에 앞에 for, 앞에 의미상주 앞에 있는 for, 의미상주 앞에 있는 for가 없이, 의미상주 앞에 얹혀지는 for가 없이 나오는 투부정사도 TP라고 그래요. 작년 기출에 나오는 용어를 빌려오면은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은 외우시면 되고, 메인 클로즈나 앞에 의미상 주어를 표시하는 for 같은 말, 그런 말이 없는 투부정사는 또 TP라고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요 2-C는 an early start, NP하고 to take a taxi, TP가, NP와 TP가 병렬됐으니까 서로 다른 구조가 병렬이 되었고, 이거 틀린 거다. 2-C가 틀린 것은 뭐예요? NP와 TP가 병렬이 되었으므로 요거가 틀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는 or 같은 거, and 같은 거 앞뒤로 서로 다른 범주의 구조물이 오면 안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에서 가르쳐 준 것은 수도 크래프트라고 해서, 혹은 우리 4번 위에 윗줄, 4번 예문의 윗줄 보면은 WH 크래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 현상이 뭡니까? 4-B랑 5-B에 나타난 거예요. WH 클래프트는 뭐냐? 4A랑 5A는 아닙니다, 여러분. 4A나 5A는 WH 클래프트 아니고, 4B하고 5B가 WH 클래프트인데, 4B는 맞는, 문법적으로 맞는 WH 클래프트고, 5B는 문법적으로 틀리는 WH 클래프트다.
라는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WH 클래프트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옛날에 그 있죠, 여러분. 왓절이 왓 주어 동사, 왓주동이라고 흔히 우리 배웠던 거, 그렇게 쓰이고, 그러니까 문장의 한 부분, 주어나 보어, 문장의 한 부분인 주어나 보어는 왓주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나머지 한 부분은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WH 클래프트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그렇게 했죠. 왓 주어 동사, 뭐뭐 하는 것은 곧 to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들 보고 해석하라고 가르쳤던 거, 그거죠. 그러니까 4-B를 놓고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What Bill promised. 즉, 빌이 약속했던 것은 to behave himself. 얌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잡아주는 그 문장 종류, 구문 종류가 WH 클래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왓주동 들어가는 이 WH 클래프트는 그 모든 부류의 동사에 다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5-B처럼 what they believe.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왓절 속에 뭔 동사 외워두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왓주동 WH 클래프트가 되냐 안 되냐 관건은 뭐냐면요. 왓절 속에 나타나는 동사가 어떤 유형이냐. 왓절 속의 동사 유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4의 B처럼 프라미스.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프라미스 유형 같은 경우는 돼요. 프라미스, 트라이, 펄스웨이드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프라미스, 펄스웨이드, 설득하다, 트라이, 프라미스 유형, 그다음에 펄스웨이드 유형, 트라이 유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왓주동의 그 동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동사 유형 중에 유명한 believe 유형은 이 WH 클래프트의 왓절 속으로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5-B가 비문되는 건 what they의 believe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believe 때문에 believe. 그리고 이제 뒤에 him to be honest도 이것도 him to be honest도 투부정사 구문 아닙니까? 투부정사 구문인데 뭐예요? 얘도 의미상 주어 앞에 포가 없는, 그렇죠? 여러분 그 believe 유형은 명사구, to, 동사, 뭐뭐. 요거 빌리브 유형은 뭡니까? 뒤에 포 집어넣고 명사구, 투부정사 이렇게 안 하죠? 이건 우리 중학교 영어 구문독해 지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브 유형의 동사는 뒤에 포를 집어넣고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안 해요. 빌리브는 그냥 곧바로 목적어, 투, 뭐뭐 이렇게 나오는 유형 아니니까 원래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동사 유형으로 이러한 빌리브 유형,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이런 빌리브 유형에서는 뭐다? 빌리브 유형은 한마디로, 뭡니까? 왓주동, 이렇게 되는, WH 클래프트로는 못 쓰인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뭡니까? 1, 2하고 3, 4가 B번에 있는데, 1, 2는 5어로 되는 콘조인, 코오디네이션이 되느냐 마느냐 하나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3, 4는 what 주동으로 이게 WH 클래프트 되느냐 마느냐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이 이제 비문이니까 ungrammatical, ungrammatical ungrammatical 것을 이제 고르면, ungrammatical 것을 고르면은 1, 2번에서 이제 2가, 그렇죠? 2가 이제 ungrammatical한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2가 이제 보시면은 left란 동사 다음에 or 앞에는 for the town이라는 전치사구고요. or 뒤에는 그냥 this morning이라는 명사구죠. 이 범주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or의 앞에는 전치사구, 뒤에는 명사구, 이리하여 이제 얘네들이 틀리는 것이다 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죄송해도 직강생들한테 나눠드린
해설지에서 약간 잘못 썼는데, 그 다음에 3, 4 중에서는 언그라마티컬이 아니라 그라마티컬이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그라마티컬한 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 4번에서 그라마티컬을 한 것은 뭐냐?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이. 이른바 트라이. 트라이 유형의 동사는, 뭡니까? WH 클래프트의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메리가 노력했던 것은 뭐냐? 티처 셀렉션 테스트에 붙는 거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옛날 평가원,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영어 문서도 올라와요. 영어 문서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임용고사를 옛날에는 티처 셀렉션 테스트라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요새는 고쳤나 몰라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는 게 왜냐? 트라이 유형의 동사는 WH 클래프트의 요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 근데 3은 비문이에요. 3은 왜 비문이냐면은 원트가 머리 아픕니다. 원트는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유형에만 속하잖아요. 방금 제가 이 크라이는 지웁시다, 이제. 뭐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제 중학교처럼. 원트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want, NP, to, V,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want는 뭐다? want to, 뒤에 여기 명사구 없이, 예를 들어서 the teacher wanted, the student, to study, 어쩌고, 이렇게 할 때는 want, 목적어, to, 요런 패턴으로 want가 나오고, 그렇죠. 반면에, 오늘 여기처럼 아무개 want to, pass the exam 할 때는 여기 want 다음에 NP 더 안 나오고, want 다음에 바로 to 나오고, 이 두 가지 가능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유형이.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붙였었는데, want가 뒤에 NP를 끼고 to가 나올 때는 뭐냐? 이때는 빌리브 유형으로 꼽사리를 끼워버립니다, want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판서를 이 빌리브 유형 밑에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 우연히 했는데, 마치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하여튼 근데 어쨌건 잘 묶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묶였어요. want가 목적어 to 이런 패턴을 갈 때는, 그럴 때의 want는 빌리브 유형 want로 바꿔버립니다. 반면 want가 목적 없이 그냥 to일 때는 뭐냐? 이때는 이때는 try to 유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want는 이중 플레이하는 녀석이에요. 한마디로 want는 뒤에 목적어 to면은 believe 이쪽으로 편먹고, 그 다음 want 뒤에 명사구 목적어죠. want 뒤에 목적 없이 바로 to 부정사면은 이때는 try 유형 이쪽으로 같이 편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중 국적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이중의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되느냐? 3번이 비문되는 것은 want가 딱 나오는데, 가만 봤더니 3번은 님은 잘 보시면 to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허라는 목적어처럼 생기겠잖아요. 그렇죠? 3번은 잘 보시면 to 앞에 아마 목적어였음직한 허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다? 목적어였음직한 her가 있으면 뭐다? 이때 want는 believe 유형입니다. 그럼 이때 want는 believe 유형이고, believe 유형은 뭐다? 5-B에서 보듯이 왓주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거에 못 쓰는 거다. 저 본문 A에 5-B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제 3문, B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물어본 건 4번이었기 때문에 간단하죠. 트라이는 말하자면 이런 유형 된다. 그럼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은 길지만 9번은 되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9번은 되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화문이 많이 나오고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그러길래 처음엔 연교 문제는 아니에요. 요것은 뭐냐면은 멀티워드 버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에. 즉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동사 한 단어로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전치사가 따라 붙거나 동사 뒤에 부사같이 생기게 따라 붙거나 그래야만이 동사가 온전히 하나의 동사로서 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동사가 꼴랑 동사 한 단어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이 바로 목적어 와주고 이러면 편하겠는데, 동사 하나만 있고 그 하나의 동사 다음에 그냥 목적어 있으면 바로 와주고 목적어 없으면 말해버리고 끝나고 이래버리면 천하에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동사 다음에 전치사나 또 부사같이 생긴 거나 이런 걸 거쳐야만이 뒤에 뭐가 오는 이런 동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꼭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것을 같이 끼고 돌아야 끼고 돌아야 동사 구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멀티는 여러 단어니까 동사 더하기 전치사 뭐뭐, 동사 더하기 부사 뭐뭐 이거잖아요. 여기서 멀티 워드 여러 단어로 몰려다녀야 버브 동사 노릇하는 아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문에 있듯이 phrasal verb, prepositional verb, and phrasal prepositional verb 이런 얘기예요. 요것을 간단하게 제가 여기 뭐 진도표는 다 적으셨죠. 이건 어차피 이건 뭐 다 하실 거니까 이거 지웁시다. 제가 어차피 또 지스쿨 프린트물이나 제 단체 메일서 도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레이저를 버브는 뭐냐? 이 동사 멀티버브용 프레이저 버브 뭐냐? 동사 더하기 adverb 주로 부사예요. 부사인데 이걸 부사라고도 하고 이른바 불변화사라고도 합니다. 프레이저 버브에 들어가는 부사는 불변화사라고 돼요. 왜 불변화사라고 하냐? 부사 중에서 형태 변화가 없는 부사만 갖다 써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down도 부사로 쓸 수 있죠. up도 out, down, up, out 이런 것들은 전치사도 되지만 부사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down이나 up이나 뭡니까 out 이런 단어를 사전 찾아보시면 부사도 나오고 전치사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out이나 down이나 up 같은 부사는 뭐예요? 스펠링 변화가 없죠. 다운의 비교급, 다운의 최상급, 다운리스트 이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부사는 다른 부사들은 원래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이런 부사들은 그 비교급, 최상급 없어도 스펠링 변화 없잖아요. 하여튼 부사 중에서 스펠링 변화 없는 부사를 갖다 써서 그래서 불변화사라고 합니다. 하여튼 동사 더하기 불변화사로서의 부사들 이게 프레이즈럴 버브고 그다음에 프리포지셔널 버브는 포지셔널 버브는 정말 간단해요. 말 그대로 동사 더하기 프리포지션, 동사 더하기 전치사 뭐뭐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look at 뭐뭐 같은 게 있어요. look at 뭐를 보다 할 때 look at look이라는 동사, at이라는 전치사 더하기 목적어 뭐뭐 이거잖아요. look at this board 할 때 look 동사, at 전치사, this board 목적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look at 같은 이런 것들 천하에 쉬운 거고 그다음 프레이절 프리포지셔널이란 말은 뭔가 프레이절 그다음에 프리포지셔널 버브는 뭐냐 말 그대로 동사 더하기 부사 더하기 불변화사로서의 부사 전치사 블라블라 이것이 다 있는 것이 프레이절 프리포지셔널 버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거가 우리 1번 대화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대화문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번 대화문에 여러 멀티워드 버브가 있는데 get over, proof, get over나 proof는 동사 더하기 불변화사로서의 부사에서 얘네들은 프레이저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run out of, get along with, run out of나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프레이저 프리포지셔널 버브가 있습니까? 예문이 뭡니까? 하는데 우리 1번 대화에서 get out of 같은 거 그렇죠? get out of 같은 게 프레이저 프리포지셔널 버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get run out of도 되고 run out of, get out of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해당되는 게 get along with 같은 거 get이 동사, along이 부사, with가 전치사에서 누구랑 잘 지내다 할 때 get along with 같은 것이 프레이절 프리포지셔널 버브 get 동사, along 부사, with 전치사 이래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 2번, 3번에 나오는데 이 중에 프레이절은 세퍼러블과 인세퍼러블이 있다. 이것도 기출에 한 2번 정도 나온 겁니다. 최근에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최근에 안 나온 지 됐지만 비록 여러 해 지났지만 기출에 한 2번 정도 나온 겁니다. 세퍼러블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풋오프, 2번에 풋오프 연기하다란 말에서 풋과 오프 사이에 아워 트립이 낑겨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중학교식으로 가면 원래 프레이절 버브는 동사 부사인데
동사랑 부사 사이에 목적어 끼어 들어간다. 우리 중학교 애들 가르칠 때 말하는 거. 동사, 부사 사이에 목적어 끼어 들어가는 동사 구문이 있다 할 때 바로 요게 영학 용어로 말하면 세퍼러블한 프레이즐 버브였다. 그리고 저기 B번에서 답으로도 나오지만 B번에서 답으로 나오는 find out도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하면 find it out. 그렇죠? find it out.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separable. 왜냐? find하고 out 중간에 목적어 it 같은 게 끼어 들어가니까 다 우리 중학교 때 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separable한 프레이즐 버브다. 반면에 get over 같은 거 3번은 get over는 get 목적어 over 이래서 get과 목적어 사이 over 사이에 목적어가 낑겨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이것은. get over는 get과 over 사이에 목적어 낑겨 들어가는 게 안 된다. find out이나 뭡니까? proof하고 달라요. 이런 것은 목적어가 중간에 동사, 부사 중간에 못 낑겨 들어가는 것은 inseparable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9번의 답을 말하면은 9번에서는 이 대화문에서 뭐 그런 거죠. think about, find out, look after 나오는데 think는 think 동사, about은 이제 전치사 뭐뭐죠. 그래서 프리포지셔널 버브고 그러면서 이 think하고 about 뭐뭐를 좀 띄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ind out이랑 look after는 find out은 discover라는 하나의 단어로 치환되고 look after는 care라는 하나의 단어로 치환돼서 두 단어가 완벽히 한 단어 의미가 돼서 프레이즐 버브의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냐? find out은 방금 말했잖아. find하고 out 중간에 it이 끼어들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건 separable이고 반면에 look과 after는 look하고 after 중간에 목적어가 못 끼어들어갑니다. 이래서 inseparable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우리가 이제 A번이라다 참 A형 설명 끝냈고 그럼 쉬는 시간 없이 왜냐면 너무 늦게는 안 되겠습니까 이게?